박근혜 대통령 지금 혼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헌재 출석 요구에도 지금 거절을 하고 있고 언제 네. 또 특검이 밀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 여러 가지 일을 그동안 본인은 1월 1일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가 소신을 갖고 국정 철학을 갖고 모든 일을 추진했다. 일부만 누군가 도와줬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정황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강아지도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참 이건 정말 저는 네. 강아지 이름은 외부에서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물며 이런 작은 사소한 것까지 의존을 했다면 다른 것도 그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이게 강아지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의 최순실에 대한 의존도가 이 정도로 강했던 것인가.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결국 모든 결정을 아까 연설문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써줬다는 게 아니고 예. 다 세세하게 뭐 데스킹을 봤다는 게 아니고 최순실이 컨펌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마음이 안 놓였던 것 같아요. 네. 모든 부분에서. 예. 그 중에 한 일환데 우리가 취임식은 4년 전에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 자리에 저도 여기 나와서 취임식도 평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삼성동 자택에서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지역 주민들이, 삼성동 주민들이 선물한 게 바로 진돗개, 강아지 2마리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이 박근혜 정부 출범하던 그 희망찬 시절에 국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가 온 거를 추렸어요. 근데 그것을 최순실에게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강아지 이름 이거 어떻게 좀 결정을 해야 될까요? 했더니 딱 찍어준 게 새롬이, 희망이. 예. 근데 이 강아지가 2마리다 보니까 쌍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새롬이와 희망이는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새롬이, 여기서는 희망이. 그래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 마스코트를 네. 진돗개로 바꾸겠다고 그랬죠. 조직위 임원들이 난리가 났던 네. 사단이 있었어요. 기자회견비가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진돗개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 실세가 있다면 진돗개다 그랬는데 실제 실세는 이 진돗개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라고 보니 그러네. 예. 의미심장한 얘기였네요. 약간 우스갯소리 같기도 하지만 관저 내부 벽지를 결정할 때도 최순실 씨 허락을 받았다. 그렇죠. 정말 별걸 다 개입했네요. 이게 소위 말하면 네. 우리 결정장애라 그러고 제가 결정을 못해서 항상 우리 아내가 결정하도록 네. 하는 뭐 어디 외식할 때 뭐 못합니다. 아. 그냥 잘못했다가는 쭉 그러니까 내가 하면 뭐가 안 될 것 같고 네. 막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최순실이 너무 뭐 잘 결정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개 이름 짓는 거 또 벽지 같은 거 네. 사실 뭐 이거는 뭐 물어봐도 상관없는 부분이긴 그렇죠, 한데 그렇죠. 다만 이거 이상이 됐을 거라는 게 우리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대통령한테는 어쩌면 결정장애가 있었고 그 결정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옆에 최순실이었다는 측면이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 때 지인이라고 그랬어요. 최순실을 향해서. 맞아요. 지인. 근데 정윤회 씨의 또 이 채널A 특종이죠. 정윤회 씨의 그거를 보니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인은 딱 한 명. 최순실 씨라고 했어요. 예, 그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옛날 수사검사로 돌아가서 지인이라는 단어를 아마 그 세 사람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네. 예. 그러니까 정윤회 무슨 씨를 얘기냐면 포함. 지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는 사람. 책상을 향해서 책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인이라고 말할 때 지인은 뭐냐면 아주 친하진 않지만 네. 그렇죠. 그냥 좀 아는 아는 사람. 사람. 그렇죠. 할 때 우리가 지인이라고 네, 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단어를 그 세 사람 그 세 분은 다르게 썼던 것 같아요. 매우 지인은 긴밀한 정말 관계로. 거의 뭐 절친. 예, 가족 같은 사람. 아. 정말 단 한 사람의 나의 지인. 그런 의미로 완전히 우리가 쓰는 그 단어의 의미와 다르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이라고 정윤회 씨가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오직 한 사람, 지인. 예. 지인은 오직 한 사람, 최순실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본인이 한 사람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2007년에 자기는 팽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뭐 강아지 이름이나 이런 벽지 골라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사소한 일이겠지만 결국 해외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도 결국 최순실 씨가 써준 대로 그대로 연설을 했다는 부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最后，我希望中国和韩国的年轻人通过文化和人文方面的交流，祝各位
前途光明。谢谢。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어도 할 수 있고 불어도 할 수 있고 저런 부분에서 그때 굉장히 칭찬을 했었는데 맞아요. 대통령의 연설문은 맨 마지막 최순실 씨가 중국어로 써줬다는 건 아니고요. 최순실 씨가 한국어로 써주면 그걸 누군가가 맨 마지막에 중국어 문장으로 하시고 제가 이렇게 적어준 대로 저렇게 네. 맨 마지막에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다. 맨 마지막에.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이디어를 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 연설문을 최순실 씨가 데스크 본 게 아니고 아마 읽어봤을 거예요. 읽어봤는데 자기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 야 이게 마지막에 중국어로 이러이러한 걸 하나 들어가면 멋있을 것 같다. 예, 예. 그 얘기를 불러준 거죠. 예.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불러줘서 야 그거 좀 적어라 조금만 이렇게 얘기해서 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도 중국어로 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 얘기를 그대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그대로 거기다 했고 그거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로 그 문장에 아니 그 연설문에 다른 부분까지를 다 관여한 건 아니고 네. 이 부분을 관여한 것이죠. 맨 마지막에 제일 임팩트가 있고 제일 아니 중요하잖아요. 임팩트 있고 그거는 또 언론에서도 칭찬했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였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칭찬 안 했죠. 최순실 씨가 중국어로 해라 그랬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순실이가 한국말로 해라한 게 아니고 중국어로 마지막에 한 멘트 좋겠다 하니까 뭐 저는 어디 유창하다고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꼭 저걸 넣는 거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내렸고 연설비서관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게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요. 그냥 최순실이는 아닌 거예요. 뭐냐? 촉이 있어요. 우리가 연설문을 고친다는 거예요. 문자를 수정하거나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때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못 고칩니다. 네. 더군다나 대통령의 연설문에 누가 그렇게 그 그렇죠. 아이디어를 그럼요. 넣고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평소에도 그런 게 너무나 잘해왔던 것 같아요. 촉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신임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한테 시키진 않았을 거 예. 아니에요. 어느 정도인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네. 정호성은 늘 갔다가 심부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먼저 다 검토 받았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검토 보는 거 보고 마지막 보고 그대로 그렇죠. 하신 거죠. 근데 정윤혜 씨는 아야어여도 못 고친다 그랬는데 저렇게 중국어로까지 딱 해라. 이제 그럼 부인을 그러니까 너무 아까 모르는 건데. 말씀하신 아니죠. 공무상 기밀 누설죄를 아하.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기 위한. 그러니까 데스킹은 아닌데 네. 데코레이션인데 이 데코레이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임팩트가 있어서 주로 언론 보도에서 장황한 연설문을 다 분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대통령이 중국어로 연설을 했는데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네. 인문 교류를 활발히 하여 앞으로 이 한중 관계가 증진됐으면 좋겠다.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중국어로 해서 박수를 받았다. 네. 이 칭화대가 중국에서 굉장히 명문대 아닙니까? 특히 이공계로는 최고 대학이라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 정도 되는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때 이거 대통령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최순실 표 연설의 이 백미였던 거죠. 바로 이 대목이. 그리고 아까 정호성 전 비서관 난감한 표정 보세요. 난감한 얘기가 실제 본 건 굉장히 많이 아니지만 나와요. 네. 아니 다 한글로 연설하다 마지막에 네. 중국어로 하는 거 좀 점점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말은 너무 뜬금없는 거 네. 아닙니까? 이런 항의를 한 건데 잔말 말고 해라. 중국어로 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최순실 씨보다. 아니 저는 지금 그게 최순실 씨가 만들어줘서 대통령이 거기 가서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결과를 가지고서 뭐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네, 그렇죠. 뭐 연설을 이렇게 하다가 그 나라에 가서 중국에 가서 중국의 명문대학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마지막 한 문장 정도는 중국어로 딱 해주면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에 와서 끝에 와서는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함께 네. 갑시다.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런 감각은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보다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정말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이렇게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 녹취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면 저희가 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녹취가 있습니다. 바로 1999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했을 때 최순실 씨와의 대화 내용인데요. 이곳에서도 대통령은 굉장히 최 씨에게 이렇게 기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그쪽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손 안 되고 지금 그거 완전히 흐트러져 갖고 제가 그 해가지고 어제를 만들어서 나라를 끌고 가야지 어떻게 그 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수준위원장을 뽑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네, 99년부터 이어져 왔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저 녹취에서 들어보신 것처럼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 뭐 동반자라는 관계보다는 저 언급에서만 보면 오히려 최순실 씨가 뭔가 지시를 하고 뭐 조언을 하고 이런 관계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99년 보시면 저 때 정윤회가 있을 때잖아요. 네. 그렇죠. 정윤회가 정과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정윤회 씨 부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정호성 비서관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모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상하 관계였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게 이 수십 년 오면서 더 고착화됐겠죠. 예. 그런가 하면 사실 그동안 친박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뭐 이정현 전 대표도 그렇고 많은 친박의 핵심 의원들조차도 최순실의 최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에서 보면 네. 이정현 전 대표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건 아니지만 홍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홍보. 근데 그 당시에 저 녹취록이 제작됐을 당시 2013년도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었다는 점에서 네. 홍보수석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정현 대표가 저게 물론 홍보수석이 아니라 홍보비서관일 수도 있고 그 밑에 다른 말단 직원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홍보수석을 거치고는 나가지 않았다면 이정현 홍보수석도 최순실 씨를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가 누구하고 통화했을까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예. 저게. 네. 예, 그러니까 저 얘기는 홍보 쪽에 있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나서 그 통화 결과를 가지고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통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아마도 홍보 비서관급 이상일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측하는 것처럼 이정현 홍보수석일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정윤의 문건에도 보면 이정현 그 당시에는 정무수석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예. 그러면서 뭐 근본이 없어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뭐 어떻게 그만두게 해야 된다 뭐 예, 그런 예, 식의 예. 얘기가 거기 등장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정현 전 그 홍보수석도 네. 전 정무수석과 최순실 씨와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예, 정윤회 씨를 포함해서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통화는 하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예. 그런 짐작이 됩니다. 예. 저 홍보가 뭐 비서관들하고 얘기해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정현 전 대표는 이 최순실 씨 농단이 화제가 됐을 때 검찰 수사하라며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게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하는 설을 퍼뜨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있으면 지금 검찰이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인물이 있으면 빨리 검찰에다 고발을 해서 당내 그 인사들 그렇게 모셔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참 최순실 씨는 뭐 안종범 수석한테는 안, 홍보수석한테는 홍보, 네. 그다음에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는 아유 못 살아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다고 아니 거기 하는데. 김종을 빼시면 안 되죠. 아 김종 판다라고. 판다. 예, 네. 뭐 진짜 어떤 국정의 핵심 인물들을 전부 다 제 집 수족 부리듯이 부렸다는 걸 보면 정말 국정농단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가장 또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저희가 힘들게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연관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최순실 씨와 연관된 오방색 때문에 그렇죠. 이 성화 봉송 주자 의상까지 지금 불똥이 튀었답니다. 지금 의상을 원래는 오방색이 네. 아니죠. 뭐 오륜기 색깔 오륜기 비슷하게 이제 색깔이요. 하게 했는데 네. 이걸 확장하고 보니까 이게 놀라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조직위에서는 이 색깔을 좀 오방색,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네. 아예 흰색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정했던 거를 다시 바꾸는 그런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성화봉송 주자가 당연히 올림픽 오륜기의 색깔로 해서 그렇죠. 성화봉송을 들은 게 진짜 당연한 건데 네. 그래서 녹색 하나 빠지고 흰색으로 바꾸면 그게 오방색이 된다고 못한다는 거. 지금 가뜩이나 평창올림픽의 예산이 4천억인가가 지금 깎여가지고 네. 저게 정말 제대로 치러질지 걱정인데 그렇죠. 참 엄한 대로 불똥이 튀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박근혜 정부 이후의 일이에요. 그것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준비는 꾸준히 모든 정부가 하지만 근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거 좀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최순실 일당이 얼마나 빨대를 꽂으려고 노력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저게. 예. 왜냐하면 엠블렘까지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돗개를 마스코트로 바꾸고 싶고 왜냐하면 그게 이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대한민국 코리아는 좀 이 보신탕도 먹는다고 하던데 네. 이게 연상될까봐 이제 강하지 안 됩니다라고 우려하는데 부득부득 우기다가 마찰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오방색을 굳이 오륜색을 바꾸려고 했다. 사실 오방색은 죄가 없어요. 이건 전통색인데 예. 최순실이 선호했다는 것 때문에 전통 문화의 일부도 지금 폄훼되고 있는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했겠느냐. 뭔가 국군을 위해서 그럼 정말 주술적인 기운을 좋게 쓰려고 했겠느냐. 그게 아니고 사실 내막은 다 돈으로 연결돼 있었다. 네. 우리가 그 내막을 보면 이런 거칠애를 하려고 했던 저 최순실의 치맛바람이 참 나라를 휘저었던 안타까움이 예. 남는 게 돈입니다. 네, 승마부터 또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정말 그나마 작년 10월 말에 이 네. 사건이 불거져서 망정이지 임기 끝까지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